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다음 주 9일부터 연방상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이 사퇴함에 따라서 또 새로운 변호인단이 꾸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31일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선임한 5명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임한 이유를 보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대선 사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기를 원했고, 네. 반대로 변호인단은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의견을 꺾지 못해서 5명이 모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도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을 했고, 네. 또 연방 상원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 그 제출한 그 다큐멘트를 보면요. 일단 몇 가지의 이제 민주당과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해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연방의회 반란 사태를 선동했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냐라는 이제 이슈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연방의회 반란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생각하시면 그 지난 대선 이후부터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싸우라고 말하고, 이제 그날 1월 6일 날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이제 프로테스트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선동을 했고 굉장히 네. 부축시키는 이러한 그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그 언어, 이제 이런 거는 연관성이, 그 폭동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이제 표현의 자유를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그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큰 이슈는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데, 이러한 탄핵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도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제 탄핵이 연방 하원에서 현재로서 미국의 대통령일 때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수사는 끝까지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1월 6일 반란 사태가 워낙 큰 이제 충격을 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미국 국민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끝까지 저희가 심판을 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실패했을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옵션이 그래도 남아는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이제 민주당은 연방 상원에서 유죄 판단을 내리고 더 이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탄핵 심판이 안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옵션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뭐 4년 뒤에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이런 옵션은 없고요. 대신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그 옵션 B로 떠오르고 있는 게 센셔 제도인데요. 이게 견책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사실상 연방 의회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전직 대통령에게 지난 1월 6일 날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여러 이런 반란 사태를 선동하는 언어 잘못되었고 더 이상은 하지는 않아야 되고 이러한 그런 센셔 제도인데요. 하지만 그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뭐 통과가 되려면 이제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예. 이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11월 총선거에서 이때 당선이 됐던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있죠.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 하원 의원의 과거 부적절하고 과격한 언행이 보도된 이후에 민주당이 지금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다음 중간선거 2022년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난 대선에서 백악관도 잃고 뭐 연방 상원도 잃었지만 사실상 중간 선거에서는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다시 다수당을 차지할 수 일단은 그런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하원 쪽에서는요. 네. 그래서 지금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나 이제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2년 뒤 선거를 지금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 처음 당선된 이제 조지아주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일 측근 의원으로서 그 부정 선거에 대한 음모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각돼 온 이분이 주장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음모론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 음모론이 뭐냐라고 보면 지난 2001년 이제 9.11 테러 사태죠. 많은 한인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테러 사태가 사실상 이제 가짜 뉴스고 그 비행기가 이제 그 뉴욕에서 이렇게 그 9.11 테러 사태를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어떤 다른 미사일이나 발사체라는 이런 음모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018년도에 있었던 플로리다의 파클랜드의 한 고교에서 17명이 숨진 총격 사건도 이것도 좀 위장됐다. 가짜다. 그리고 저도 좀 믿기지가 않지만 이 의원이 또 주장했던 음모론 중 하나가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많이 이루어졌던 산불은 이제 그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우주에서 무슨 레이저를 쏴서 이러한 산불들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런 충격적인 음모론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럼 문제가 뭐냐라고 분석을 하면 지금 공화당에서는 2년 뒤에 있을 중간 선거를 막바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시 하원을 차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의 지난 부적절한 이런 발언이랑 음모론으로 사실상의 그 공화당의 지금 메시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려고 그러고 뭐 낸시 펠로시나 이런 쪽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그린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음모론이나 이런 발언들에게 너무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특히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선호하다가 다시 민주당 쪽을 이제 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서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도 따로 미팅을 갖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치 매커널 공화당 이제 상원 원내대표도 이제 마조리 테일러 이제 그린 의원을 이제 공화당의 암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지난 1월 6일 연방의회 사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쪽도 많이 계신데 최근에 케빈 맥카티 공화당 연방하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문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사실 1월 6일 이제 연방의회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네. 그래도 놀랍게도 그래도 많은 특히 공화당 내에서 그 지지층들이 아직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제가 그 이야기한 대로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2년 뒤에 있을 중간 선거를 굉장히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수당을 찾기 위해서. 예. 그래서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는 미치 매커널 이제 상원의 원내대표와는 달리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미치 매커널 연방 그 공화당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도 1월 6일 사태 이후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책임이 있고
굉장히 큰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는 본인의 야심은 사실상 낸시 펠로시를 이어서 공화당에서 이제 연방 하원 의장석을 지금 가져오는 게 그분의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 반란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돌아섰다가 사실상의 공화당 내에 이제 멤버들이 그래도 많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함으로 따라서 이분이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플로리다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네. 본인은 사실 맥카티 의원은 이곳 캘리포니아 소속인데요. 네. 이분이 플로리까지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방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팅을 가져서 서로 이제 화해를 했고요. 이런 그 액션들을 보면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는 이제 그 계속해서 리더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 돌리면 본인에게도 위태롭다는 그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공화당 내에서는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2조 달러가 조금 안 되는 경기 부양책 법안을 결론적으로 이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화합을 강조하던 바이든 대통령의 그 메시지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러한 분석도 많이 나오고 이러한 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가장 메인 메시지가 이제 화합과 이제 양당과 같이 협력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상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속해서 공화당과 협상을 해왔고, 그리고 이 경기부양책의 핵심 내용인 $1,400, 또 $2,000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죠. $2,000의 경기부양책 추가 체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와서 공화당 내에서 $2조, 거의 $2조 되는 경기부양책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자고 하고, 또한 실업수당을, 추가 실업수당을 $300에서 $400로 지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300.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지불되는 $1,400 체크를 또 $1,000불로,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벤치마크를 이제 인컴을 이제 $50,000 이상을 버는 분들에게만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민주당과는 큰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된 내용은요, 취임된 이후 오히려 반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공격받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합을 하려고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는 의견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한쪽으로만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